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평생 남편하고 인테리어 일을 같이 하며 도배 장판 시공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하고는 서로 힘들 때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둘이서 가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저도 둘 다 집안에서 첫째도 아니었고 넉넉한 환경도 아니라서 번듯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20년쯤 지난 후에도 공장에서 버티고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주위 둘러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30만 넘어도 일자리 위협을 받는 것 같아서 남편하고 둘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기술 배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때 당시 우리 부부한테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글세로 시작해 작은 방 하나, 조그만 아파트, 주택까지 옮겨 다니면서 남편이 하루는 결심을 끝낸 듯 작게라도 스스로 인테리어 시공을 배워보겠다고 나섰고 혼자 파스 붙여가며 일 배우는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도 덩달아 도배 장판 기술을 어깨 넘어 익히게 됐죠. 그래도 꼼꼼한 성격의 남편은 일이 잘 맞아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이더라고요. 초반엔 정말 돈 가리지 않고 불러만 주면 새벽이고 뛰어나가서 일하다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일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많이 쌓여야 느는 일 중 하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남편에게 일 배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부부가 일 하나를 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집에서 잠깐 스치기만 해도 싸우는 판에 일까지 같이 하면 싸울 일도 그만큼 몇 배로 더 많아지곤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건드리지 않고 각자 분야를 잘하면서 지내다 보니 남하고 일하는 것보다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워낙 취업이 힘들다 보니 몇 년 경험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조금씩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큰 욕심 없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하면서 원칙주의 남편하고 일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꼼수 안 부리고 원칙 지켜 작업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네요. 이제 우리도 체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 적당히 들어오는 일 하면서 우리 먹고 사는 것 정도만 걱정 없이 지내면 그만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도리어 편해졌습니다.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어려운 분들도 도와가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조금씩 베푸면서 살 나이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걷고 있는데 저기 저 집 보이나? 불 켜진 집? 곧 으스러지겠는데 사람이 살까? 딱 우리 신혼집 같네 저 집. 그러네. 우리도 처음엔 저런 데서 시작했지. 나는 이제 바랄 것도 없고 우리 따뜻한 방에서 여름, 겨울, 비바람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딘가 싶다. 이제는 사람들 조금씩 돕고 싶다. 돈 받는 일만 찾지 말고 우리 이제는 베풀고 떠날 때잖아. 우리 나이가 그렇다. 우리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가서 도우면 되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그날부터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서 도배도 새로 해주고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축나서 지치는 때도 덜어 있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 신혼집 생각하니 얼마나 지금이 걱정 없이 편해졌는지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럴 때 기술 하나 익혀둔 게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으로 누굴 도울 순 없지만 그래도 이 기술로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편한 생활을 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죠. 신혼 때 도배 장판이라도 깨끗한 집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남편도 그날부터 저에게 들어오는 일 몇 건을 포기하고 어르신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시공하는 걸 더 많이 잡아두더라고요. 저도 남편 뜻에 따라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번뜩 뭔가가 생각난 듯 우리 옆집을 잊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 아, 그 집도 도배해야지. 장판을 갈아야 될 것 같던데 그나저나 할머니 말은 다 알아듣지?
종종 과일이나 음식을 나눠 먹곤 하는 옆집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 말로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슬슬 늙은 할머니가 부담됐는지 자식들이 방치하듯이 여기다 버려놓고 떠난 뒤로는 아예 무언증이 걸려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TV가 켜진 그 집을 보면 어쩐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남편하고 우리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한테 다 내주고 살면 안 돼. 명심해. 우리 애들은 안 그런다니까. 돈 앞에는 장사 없는 거야. 자식 못 믿어. 그나저나 할머니 밥은 어떻게 먹는 거야? 국가에서 살펴주는 것 말고는 없지. 종종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드시고 하게.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봐. 응, 그래도 이 모양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나 같아도 말하기도 싫겠어. 난 그래도 할머니 보면 장모님 생각나더라. 조금만 더 사셨으면 했는데 너무 일찍 가버리셨어. 정말 저희 친정엄마를 언뜻 닮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할머니에게 계속 찾아가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하니 자연스럽게 눈인사도 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지내게 됐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라고 제 번호도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생전 연락도 없던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놀란 마음에 다급히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 저를 보더니 옷만 하나 걸쳐 입고 어느새 뒤따라왔더라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예전에 이미 버리고 갔던 둘째 아들이 와서 집을 뒤지고 있더군요. 아, 이 번호 아줌마예요? 그 아들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니 전화를 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옆집 살아요. 무슨 일 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두 분이 부부세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어머니 데리러 온 겁니까? 아니요, 잠깐 들렸습니다. 아니, 남의 가정사 궁금해 마시고요. 언뜻 봐도 3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남자가 어른한테 대하는 태도가 참 개념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인데다 옆집 사람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며 캐묻는 태도를 보니 자식들 욕할 만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살피러 온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찾으러 온 깡패처럼 뒤적거리면서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빤히 바라만 보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둘을 한참 세워놓더니 화가 난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아침부터? 아, 엄마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있어서요. 우리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장해 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무슨 일 하세요? 우리 도배하고 장판도 해요. 시공일 합니다만. 와, 그거 옛날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 동네에 다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데네. 누가 그래요? 초면에 못할 소리가 없네. 엄마,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저런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알았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싫어요, 안 돼 이야기해. 엄마 거 뭐라도 뺏어가려고 그런 거니까. 알았지? 다 무시해. 이봐요. 사람 세워놓고 뭐 하는 소리야? 저희 엄마한테 접근해서 자주 들락거린다고 들었는데 관심 끄세요. 이제부터 우리 엄마는 내가 돌볼 거거든요. 자식 있으니까 가시라고요. 번호도 지울게요. 참, 도와주고도 별소리에 다 듣네. 가자.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가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는데 아나무인인 놈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 문 앞에 빵봉지가 걸려있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가 미안, 먹어. 오늘 일이 마음에 쓰였던지 아들이 사온 빵을 저희에게 놓고 메모까지 적어두고 간 것 같았어요. 솔직히 할머니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모시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아들은 얼마의 시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시 할머니는 혼자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틈에 남편도 생각하고 있던 시공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할머니네 집에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무슨 일 하는지 알죠? 우리가 여기 조금 깨끗하게 손 봐줄 테니까 돈 안 드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손으로 X를 표시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또 나이 든 어른들 심리로는 아무리 돈이 안 든다고 해도 변화하는 것도 두렵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면도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말은 안 하지만 메모를 써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서 큰 스케치북을 할머니 앞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지 못한 메시지를 제 앞에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나쁜 놈이 온다. 안 돼. 그러면 할머니, 아들 가고 나면 우리가 할까? 아니면 아들 오면 돈 절대 드는 거 아니라고 잘 설명해 볼까? 겨울 오기 전에 해야지 따뜻하고 좋지. 아들 가고, 아들 보내고 할까? 그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글자를 보니 뭉클해졌어요. 아무리 죽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그 옛날 선생님까지 해서 공부도 많이 한 할머니가 자식들 눈치 보면서 이런 노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을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할머니를 보니 더 서럽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식 소용없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친구로 지내는 부동산 주인 말이 그 할머니 아들이 찾아와 할머니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더군요. 아무리 봐도 모실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를 어디다 보내버리고 집까지 팔아치울 생각인지 자식보다 이웃인 우리가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계세요? 저 옆집인데요. 아, 아드님이 또 오셨네. 어쩐 일이에요? 여기 집 안 좀 조금만 봐도 될까요? 무슨 일 때문에요? 아니, 집을 팔까 생각 중인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여기 집이 몇 천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주택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려고요. 보세요.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아마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당장 내쫓았겠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니 괘씸하긴 해도 버릇없는 놈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웃으로 살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세요. 요즘 그런 거 불편하거든요. 아, 참나, 뭐 물어보지도 못해요. 자기 필요할 땐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다 보고 가면서 무슨 말만 하면 신경 끄라고 건방지게 말하니 저도 그 말 그대로 신경 꺼줘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할머니 집 팔리는 과정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시점에 할머니가 문 앞에 메모를 또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 평소 같으면 당장 갔을 텐데 아들 말이 내심 걸려서 가야 할지 계속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갔다가 마주치면 남의 집 일에 간섭한다느니 이상한 소리 듣고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할머니 메모를 계속 보니 이대로 지나치기엔 또 걱정이 돼서 저녁 먹고 할머니 집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다렸는지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손을 뻗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장판 언제 할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식 떠나고 무언증이 걸렸다던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렷한 목소리를 말을 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춰 있는데 언제 할 거냐고. 아니야, 할머니, 언제부터 말했어요? 갑자기 한 거야? 아니, 원래 말할 줄 알았어요? 아니, 말 전혀 못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어.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네, 우리 할머니. 다락방 장판부터 봐. 왜요? 거기 문제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할머니 집을 손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도 장비를 들고 재빨리 왔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일러준 다락방 장판을 들어 올리려는데 묵직한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꿈쩍을 안 해서 안 돼, 들지 말고 끌어. 더 당겨봐. 둘이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000원짜리 수천 장이 깔려 있었고
평생 보지도 못할 액수가 딸려 나왔습니다. 남편과 전 서로를 번갈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걸어오며 이거 찾고 있는 거야, 그놈이. 어르신, 갑자기 말씀을. 무슨 일이야? 말이라도 안 해야 안 삶아먹지. 돈 있는 거 이야기 안 했다고 하면 어디 끌고 가 죽여버렸을지도 몰라. 내 배로 낳은 새끼인데 그런 놈이 나왔어. 이거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난 거예요? 내 거지 어디서 나긴. 이게 다 할머니 재산이라고요? 너희들이 빨리 갖고 가. 어르신, 그래도 저희한테 이 돈을 맡기는 건 내가 아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자네들 뿐이야. 못난 내 자식 줘봤자 서로 싸움이나 하겠지. 나이가 들면 뭐든 다 갖고 있는 게 무거워, 귀찮고.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전 재산을. 이제 쓸 데도 없어. 말 못하는 늙은이는 이대로 조용히 살다 죽어야지. 할머니, 우리가 자식 몰래 보관해뒀다가 다시 할머니 드릴게요. 주변에 맡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요양원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나같이 서럽게 사는 사람도 도와주고 너희들도 제발 욕심내서 더 잘 살아. 못난 아들놈한테 집 한 값이면 충분해. 더 주면 큰일 날 놈이야. 내 말 듣고 갖고 가. 아니, 할머니 잠시만요. 나 같은 늙은이들 도와줘. 얼른 가. 20년도 더 묵은 장판 안에서 나온 수천 장의 돈을 들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이고 둘이서 말없이 돌돌 말려있는 장판을 한참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원이라잖아. 해드리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 돈인데 우선 다른 데 쓰지 말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이걸 어르신들 돕는 데 쓰는 걸로 해. 좋은 데 써보자고. 알았어. 통장에 넣어보니 8억이나 되는 돈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으로 떠났고 1억 정도의 집값은 아들 손에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 돈도 작게 느껴졌는지 인테리어를 해서 온갖 머리를 쓰더니 돈이 급했는지 바로 팔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할머니가 그토록 오래 침묵을 지켜왔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저 돈만 밝히는 자식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면서 긴 세월을 견뎠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꿈만 같던 큰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쓸 생각입니다. 그날 입을 열게 된 것도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일 테니까요. 우리 부부가 부족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양심적으로 원칙 지키며 할머니 뜻을 세상에 따뜻하게 베풀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가 할머니에게 자식 대신 자식 노릇하며 옆에서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할머니 자식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단 한 번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할머니를 위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말벗 해드리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요양원 면회가 어려워서 영상통화나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있는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이웃인 저희에게 그 큰 돈을 주실 정도로 자식보다 저희를 더 의지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 갚는 심정으로 살아갈 거고 저희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니 벌써부터 뿌듯하네요. 앞으로 더 많이 파스 붙이고 아플 테지만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면 이 좋은 뜻 잘 이어나가야죠. 이 일은 우리 부부와 할머니만의 비밀이라 여기에다 슬쩍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